예, 그럼 9월 12일 화요일, 예, 교육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항상 했듯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요렇게 박스권을 하나 그려봤을 거예요. 이 박스권을 그려서 얘가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간다? 예, 이 정도까지는 간다. 라고 했는데, 예, 조금 더, 맞죠? 뭐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거의 다 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추세선도 오고 62평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좀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2평을 지금 살짝 깼는데, 깨고 조금 더 올라갔다가 밀린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122평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62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내일 혹은 다음 주에 바로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9월달은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전환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아마 이날쯤부터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도 시키고 막 그런 멘트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적극적인 매수 자리도 막 드리고 막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는 좋아진 반면 120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비중은 20-30% 정도만 들고 있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 조금 안 좋은 종목들은 그냥 털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쫓아 올라오지 못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털어내고, 예, 잘 가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은, 코스피는 아직 꺾이질 않았어요. 예, 코스피는 꺾인 봉이 없죠? 지금 여기서부터 전환되는 봉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지지선이 하나 찍혀졌고요. 그 다음에는 찍히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예, 이날 꺾였죠. 예, 이날 봉으로서, 예, 여기가 고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항선이 3번 생겨버렸습니다. 다시, 예, 여기 저항선 생기고 여기가 지지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뭐죠? 예,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상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대신 이제 고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어제 같은 경우가 들고 있는 종목, 코스닥이라면 들고 있는 종목,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은 많이 손실을 회복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털고 다른 종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려가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 그러면은 역시 또한 122평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깨져도 요렇게 깨질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을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 시간적 여유, 횡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120평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가담 80%, 70%, 80% 이렇게, 예,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많이 잡아봤자 30-40% 잡고, 예, 올라오면은 털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예,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요즘 잘 나가는 종목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뭐가 있죠? SK 하이닉스. 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고, 여기 올라서면서부터는 상승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예, 조금 눈여겨봐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넘어서면서부터는, 예,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라. 그리고 많이 가면은 이 정도도 충분히 간다. 이렇게 박스권 그려보면 대충 자리는 나옵니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나왔다. 또 다르게 해서 간다 그러면은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 그럼 N자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은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오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튼간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그어놓은 선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선을 그어놓을 때 보시면은 잘 참조를 하세요. 그 지지저항선도 중요하고, 예, 여기가 뚫리면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고, 지지저항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 중요하고요. 그죠? 황근님, 주명호님, 제가 항상 순서 말씀드렸죠? 순서. 예, 캔들하고 이평이야 기본이고, 그 외에 순서 있죠? 순서가 뭡니까? 지지저항선, 추세선, 이평선, 볼린저밴드 순입니다. 그 외에 많은 보조지표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봐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가라고 해서 여기서 사면 좋다 그러는데 깨고 가잖아요. 예, 여기 고가인데 고가에 뚫고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안 보는데, 지금은 과매수권이구나, 과매도권이구나, 요 정도만 참고하는 거지, 요런 거는 잘 참고하지 않은데, 나머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지지저항선, 추세선, 이평선,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참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내려오는 추세고 저항선을 뚫으면서부터 강력하게 상승을 시작했다. 그냥 단순하게 봐도 이렇게 박스권에 돌파면은 충분히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계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큰 종목들은 조금 패턴대로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뚫었다 그러면은 자신있게 들어가 볼 만합니다. 특히나 삼각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삼각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선 긋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황금님, 주명호님 아시겠죠? 예,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그려드린 적 있죠? 예, 여기 뚫으면은 다음 박스권까지 간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뚫으면서 강력하게 뚫으면서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봉 하나하나의 의미에 따라, 봉 하나의 모습에 따라서 차트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매일매일 잘 보시면서 추세선이라든지 지지저항선을 계속 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기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든 그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타기나 아니면 불타기 혹은 진입자리 혹은 익절자리나 손절자리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깬 자리를 다시 내려와서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들고 갈 만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잘 가준다 그러면은, 예, 우리나라 지수 어디까지? 예, 120편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120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이 추석이 문제예요. 추석하고 설 이럴 때, 예, 연휴가 길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가지고 적극적인 매수 가담을 못 시켰던 점이 있는데,
꼭 이럴 때 일이 터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예, 추석 끝나고 나서의 흐름을 보면서 종목 추가나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신 종목이 있다 그러면 물어보시면은 정확하게 또 제가 자리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종목들 찾아보시면서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거고 차트 보는 눈이 많이 발전되는 거니까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봤고 오늘 좀 뜬 종목들 있죠?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언제쯤이죠? 이때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살짝 깨고 올라왔지만 굉장히 잡을 만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눌려져 가지고 요 정도까지 내려와 주면은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누우네요. 역시 잘 가는 놈들은 자리를 잘 안 주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계속 기다릴 거고 그냥 날아가면은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얘 또 뭐 하나 트윗 잘못 날라오면은 왕창 깨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 쫓아가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잡는다는 생각으로 기다리세요. 대북주들이 다 그래요. 푸른 기술, 신원, 신원도 이제 좋죠. 모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을 수는 있긴 있는데 조금 애매하고 지금 이거는 좀 애매하고 그냥 박스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스권으로 보시고 박스권 돌파 시에는 쫓아가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고니까 뭐라고 했어요? 전고 있고 벌벤 있죠. 누르면 쫓아갈 볼 만하다. 당일 혹은 며칠간에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현대 엘리베이 요게 대북 대장주죠. 현대 엘리베이 좋았습니다. 고점 돌파하면서 그죠? 고점 돌파하면서 2평도 같이 돌파되고 벌벤 돌파해서 120평에서 멈춰 주었는데 이 종목도 관심 두고 눌림에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관심 두고 있으면 괜찮을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북주들이 많이 쉬었으니까 한번 튀어줄 만해요. 튀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튀어주는 거예요. 튀었다가 다시 내려올 텐데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움직인 종목들 볼까요? 부산산업 상한가 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평 돌파하고 벌벤 돌파하고 전고 돌파하고 물량 들어오고 전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검색되는 게 있는데 이 종목은 뭐가 좀 부족해서 검색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돌파되는 지점을 찾는 여러분이 짧게라도 짧기가 이게 보통 15%예요. 보통 15%. 유신이야 워낙에 유신도 같은 자리네요. 비슷한 자리 오늘 잘 떠줬고요. 에코마이스터는 전고에다가 2평 볼벤 돌파 시 여기까지 상한가 잘 가준 종목이네요. 벽산은 찍고 내려왔는데 KNN 호전실업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종목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종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수익 진입 종목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신석재 오늘 잘 나와 주었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렇게 그어준 자리가 있네요. 여기 무너지지 않으면은 계속 간다. 지금은 어딥니까? 지금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도 또 찍히는데 여기는 조금
저기로 컷하긴 애매한 자리고, 예, 여기가 기준가가 될 만한 자리죠. 이평 있고, 전저 있고. 그래서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일신석진은 들고 가볼 만하다. 예, 펜 엔터테인먼트. 요런 움직임 잘 보시면 됩니다. 2평 맞고 떨어졌다가 재돌파할 때. 예, 요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이제 보고 있어야 될 만한 상황이었으면, 내가 펜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는데, 들어갈 자리를 모르겠다. 어디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가 보통 드리는 게 눌림 매수 아니면은 돌파 매수를 드리는데, 예, 얘는 돌파 매수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갭으로 떠서 돌파가 됐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쌍바닥 이루고 양봉 뜬다. 쌍바닥 이루고 양봉 뜬다. 얘든 물론 깨졌지만 다시 한번 양봉이 떴기 때문에 쌍바닥으로서 인정해주고 해볼 만한 자리다. 저가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있는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파동이 움직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패턴이, 예,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전저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전저를 깨면은 파동이 바뀌어버리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저를 깨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전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량 들어온 봉, 예, 거래량 터진 봉은 꼭 지켜봐야 됩니다. 거래량 터진 봉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 틀린데, 뭐죠? 관심 종목이 이번에 KNW. 예, KNW 같은 경우에는, 예, 얘가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얘는 꼭대기에서 터졌어요. 그죠? 얘는 꼭대기에서 터졌습니다. 예,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KNW 같은 경우. 그래서 얘는 충분히 어디까지, 예, 볼벤 닿을 때까지 내려와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쭉 내려오면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얘랑 어디쯤 만날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 한번 나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KNW 이제 고점에서의 거래량 터지느냐 아니면은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아랫부분에서 터져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량을 누군가가 계속 잡아준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어보고 싶은 종목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인디에프는 뭐 여기께서는 조금 어렵지만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점 부분이죠. 예, 항상 똑같은 패턴이죠. 돌파 시도하다 눌렸다가 재차 돌파. 이런 종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제가 그래서 스윙심이란 게 있는 건데, 지금 요즘 패턴들이 다 이런 패턴이죠. 예, 바닥을 확 찍었다가 올랐다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특수건설도 지금, 예, 계속 바닥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 자리 잡아가지고 눌림 혹은 눌렸다가 돌파되는 자리 잡아서,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3에서 10% 정도, 예, 3%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일부 챙기고 나머지는 들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종목들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 무조건 이런 일에도 수익 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버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무조건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예, 화승 RNA 같은 경우 바닥 다지고 있죠. 바닥 다져서 이렇게 움직인 상태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평들이 꺾여 있죠. 이제 122평은 슬쩍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패턴이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예, 한 번은 눌려줘야죠. 이러면은 돌아갑니다. 120평이. 그래서 이렇게 빵 뜬 봉, 첫 번째 봉에서는 들어가지 마라. 근데 왜 저쪽의 봉에선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봉은 120평이 완전히 누워있을 때 얘기입니다. 예, 120평이 완전히 누워있을 때. 얘가 그래서 눌렸다가 재차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담아도 눌렸을 때는 일부 보초 세우고 돌파했을 때 본격적으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뭐 못 알아들린다 아니면 뭐 어렵다 이런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2번, 없으시면은 그냥 계속 이 속도로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데니까 너무 뭐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예, 모르는 게 창피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항상 그래요. 모르는 게 창피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에서 창피하지 마세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봤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잘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어 엔지니어링 예, 깔끔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기가 상당히 애매해가지고 예, 요거는 120평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매수 가담도 가능해 보이는데 뭐 이 정도 이탈 것으로 만원은 조금 애매하니까 만원 밑에 조금 밑에 쪽에서 예, 우선 주명호님 문의사항부터 제가 볼게요. 지노미트릭 및 풍국주정 추매 타임이요. 예,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충 보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11,500원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러죠. 그리고 볼벤 여기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1,500원 깨지면 날려야 돼요. 무조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트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받쳐 주었어요. 그죠?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받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아 주었는데 이것마저 깬다 그러면은 그거 다 없어요. 그냥 또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짧게 대응하시겠다 하시면은 예, 볼벤 부분, 볼벤 조금 있어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 구간, 예, 요 정도 구간에서 추가 가능하고요. 11,500원 깨지면 조금 여유 두면 한 11,000원 정도 깨진다. 11,000원? 예, 11,000원 정도 깨진다 그러면 날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도 되고 이 종목은 이제 조금 빨리 왔으면 이제 62평 정도에서 청산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 만한데 지금은 애매하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60은 조금 아깝고 120까지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털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풍국 주정 요거는 이제 수소차 관련 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있죠. 14,550원이니까 예, 15,000원 부근 예, 여기 깨지 전까지는 들고 있는데 인맨님 어서오세요. 이 종목은 지금 평단이 한번 요정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요정도 꽤 예, 길게 보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려올 때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들고 계셔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15,000원이 깨지면 안 되는 지점이에요. 15,000원이 깨지면 안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15,000원 깨지기 전까지 들고 있는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면 추가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내려오면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책주기 때문에 길게 가져간다. 여기서 조금 먹고 털고 이런 거, 예, 조금 먹고 털려는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예, 항상 소액이라도 들고 있고요. 밑으로 내면은 추가한다. 단 15,000원이 깨지면은 나왔다가 다시 봐야 된다. 얘는 뭐 120평 기준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여기가 지켜줬기 때문에 지켜준 지점, 상한가 터진 지점, 여기 부분에서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15,000원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잡는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 대응을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잡았는데 또 요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 그러면은, 예, 일부 털고 나머지 또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풍국주정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예, 여기 정도에서 내가 샀는데, 예, 일부를 샀는데 분할 매수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께서 추가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 내려오면 추가하고, 이 정도 내려오면 추가하고, 그리고 15,000원 깨지면은 날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명호님?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사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한 번 사고, 여기 떨어지면은 한 번 사고. 이렇게 풍국주정은 내려와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15,000원 깨지면은, 우리 안 데려가려나? 그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형님 좀 이따 올게요. 그러고 나오면 돼요. 이거 같은 게 일진 다이아죠? 예, 일진 다이아. 이것도 잘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골드방 쪽에서는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추천드리고, 여기서 일부 털고, 나머지 들고 있는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평 근처에 하고, 예, 요 정도 근처 26,000원 근처까지 오면은 추가할 생각이에요. 이 종목은 추가할 생각이기 때문에, 예, 좀 길게 버틸 생각으로 이 종목도 추천 나간 종목입니다. 예, 볼벤, 예, 황금님이 물어본, 예, 볼벤, 여기죠? 예,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자리가 하나가 딱 보여주었네요. 거래량 터지면서 2평 돌파가 조금 얘는 모자랐어요. 그죠? 모자랐는데, 어쨌든 간에 돌파 시도했잖아요. 근데 돌파 시도했는데, 돌파 시도할 때, 고점 넘죠? 돌파 시도할 때 들어갔는데, 얘가 잘 안 갔어요. 그러면은, 컷자리는 어디냐? 예, 이 물량 들어온 봉의 저가입니다. 물량 들어온 봉의 저가 기준으로 컷자리 잡고 눌리면 추가한다. 근데 눌림이 좀 애매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파시 추가합니다. 자, 얘가 거래량이 확 터졌죠. 지금 눈에 보이게. 그죠? 눈에 보이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볼밴드 뚫고 올라가면서 120평도 돌파하면서 많이 올라가 줬는데 저녁에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여기 요 꼭대기에서 물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갔으면 여기서 이제 물렸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럼 기준은 어디냐? 이 봉의 저가가 깨질 때까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패턴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예, 컷자리가 올라가겠지만 현재 이날에서는 봉의 저가가 컷자리입니다. 상당히 크겠죠? 컷자리가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지봉이 나왔습니다. 들어갈 만하죠. 컷자리 아직 밑에 있으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요 날이 좋아요. 돌파될 때 추가도 되고 아니면은 돌파된 걸 확인하고, 예, 돌파된 걸 확인하고가 제일 좋고, 돌파를 못했다 그랬는데 눌림이 애매하다. 눌림이 나왔다 다시 돌파든 어쨌든 간에 눌림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돌파되는 모습이 나온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120평을 지켜주는 봉이 나왔습니다. 지켜주는 봉이 나왔는데, 여기 깨지면은, 나와줘야죠. 물론 저 위에서 조금 익절하고 있었으면 괜찮았겠지만, 여기서는 나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주었다가 지금, 이렇게 패턴을 그리고 다시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올라선다. 돌파 시도 올라선다. 여기에서 또 한번 해보고 여기선 기준은 여기 기준인데 중간에 보면 한 번 더 저점이 생기죠. 그럼 저점이 올라가죠. 확.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일진 다이아는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애매하죠. 지금 들어가는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선 추천을 안 드리고 박스권 하단 내려와 준다 그러면은 잡는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송원산업이요. 자, 송원산업. 우선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파동을 그려봐야겠죠?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왔다가 잔파동이 있는데 제끼고 왔다가 눌렸다가 재차 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죠? 그러면은 파동을 그렸으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왔다가 눌렸다가 여기 왔다가 눌렸다가 없어요. 고점. 지금 이 봉은 모르는 봉입니다. 이 봉은 오늘 봉은 모르는 봉이에요. 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카운트가 될 수 없는 봉이에요. 현재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디에요? 여기죠. 고점 안 찍혔습니다, 아직. 고점 안 찍혔어요. 여기 고점 아니에요. 그런데, 고점이, 잘 보시면은,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았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봉이. 카운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봉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요런 봉이 뜬다 그러면은 고점이 찍힙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 고점 넘어갈 때 하면 되죠? 이 고점 넘어갈 때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저가 깨진다. 저가이면서 볼벤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볼벤이 확장되면서 아래로 터져버린 거가 됩니다. 주명호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물은 언제 타느냐? 그러면은 어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 기준으로 해야겠죠? 여기 기준인데 조금 여유 든다 그러면 볼벤 기준을 해가지고 요 근처에서 추가 가능하다. 근데 깨지면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돼요. 차트를. 근데 오늘 양봉이 나와주어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2만원 선 부근 2만원 선 부근인데 좀 아깝죠. 여기서 털기에는. 그러면은 얘가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컷자리를 조금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 2만원 선도 난 만족한다 그러면 일부 털고 일부를 들고 가거나 다 털거나 아니면은 얘가 오버슈팅 나온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권 그리면은 21,000원 부근까지는 짧게 달릴 수 있을 순 있다. 그 정도에서는 빠져나온다. 아니면은 일부 털고 일부 움직임. 어떤 움직임? 눌렸다가 재차 돌파하면은 추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컷 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깨지면 웬만하면 안 좋아요. 저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를 떨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떨궈주지 않으면은 얘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쳤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을 안 해요. 그러면은 더 팹니다. 여기서 손절을 안 해준다 그러면 더 패버려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면은 기준이 좀 봉 터지는 게 좀 명확해야 돼요. 황금님이 많이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얘는 중간에 터졌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조금 명확하게 확 띕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종가 부분 3시 이후에 딱 봤는데, 예, 전일에 한 5배 이상 된다. 예, 전일에 한 5배 이상 된다. 그러면은 터진 거죠. 거래량 B예요. 거래량 B, 비율. 제가 좋아하는 게 요건데, 거래량 B. 제가 아침에 단타 잡을 때 이걸로 잡거든요. 아침에 최초 잡을 때는. 아침에 최초 잡을 때는, 왜냐하면은 여기에 아침 일찍 9시 5분 전, 9시 10분 전에는 여기가 잘 안 떠요.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까지 여기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잘 안 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거래량 B입니다. 거래량하고 거래량 B를 보고, 아, 이놈이 오늘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타 차트 내에서 조건을 또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돈이 들어온다라는 냄새가 나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단타를 치거든요. 똑같습니다. 스윙 종목도 120평 밑에서 놀고 있는 종목 말고 120평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뚫으면서, 그죠? 뚫으면서 여기가 딱 보이죠? 예, 뚫으면서 물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 예, 종가에서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은 기다립니다. 예. 기다립니다. 그죠? 그러면 2평 닫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부 담고 여기서 돌파될 때 조금 더 담고 해서 평단을 여기서 맞춰놓고 들고 있는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좀 120평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졌습니다. 그죠? 얘는 돌파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더 봐야 되고, 유신이나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예, 좀 더 보고 있다가 눌림 확인하고, 예, 패턴을 보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푸른 기술은 이날부터 거래량이 빵 터졌죠. 근데 음봉이 떨어져서 좀 애매했어요. 전날은 제가 푸른 기술은 여기 돌파하면서부터 잡고 싶었어요. 근데 종가가 음봉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했는데 다음날 다시 이렇게 뜨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예, 오늘 간결했죠. 첫 4종목은 괜찮았는데 한 종목 손절하고 나머지 한 종목은 본절하고 이랬는데 좀 아깝긴 했어요. 오늘 뭐죠? 일신석재하고 하나가 뭐더라? 일신석재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대하 TI. 예, 요거였죠. 대하 TI랑 일신석재 있는데, 예, 본절했더니만 잘 날아간 종목.
제가 오늘은 조금 몸을 사렸습니다. 제가 단타를 드릴 때 급하게 드리질 않잖아요. 그죠? 미리 대놓게 드리잖아요. 돌파도 미리 여기 돌파하면 잡읍습니다. 눌림도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는 게 똑같아요. 그거를 스윙 종목에 대입하면 됩니다. 어디 돌파하면 잡아요 그러면 어디 돌파할 때 딱 대놓고 있고 눌림 기다려 봅시다 하면 2평 근처나 뭐 2평에 전고 전저 지지저항 따져가지고 근처에 대놓고 있으면 됩니다. 스윙도 똑같아요. 단타랑 똑같고 어차피 차트 해석이 이게 봉 만드는 거는 봉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황금님. 봉이 왜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막 매수 매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도, 어떤 사람은 매수하면서 힘겨루기를 막 합니다. 힘겨루기 했는데 오늘 봉이 이렇게 빵 뜨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아니면은 보초병을 세우거나 보초병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종목에 내 전체 금액의 10에서 20%만 들어가라고 했죠. 한 종목에 20% 이상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그 종목에 들어갈 비용의 10% 보초병을 한 10에서 20% 해놓고 나머지 눌릴 때 기다려서 잡는다. 아니면 눌렸다가 돌파될 때 추가 나머지 물량을 실는다. 확실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량을 실는 거고,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은데 할 때는 물량을 조금만 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하는 건데, 이렇게 빵 떴을 때 쫓아갈 때 100% 들어가면은 다음 대책을 세우기 힘들어요. 물론 잘 잡아가지고 빵빵빵 뜬 종목을 잡았다 그러면은 대박인데, 주식시장에서 절대 대박 누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쪽박 찹니다. 항상 그 점 명심하시고요. 종목을 쭉 분산시키세요. 분산시키면 평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수익을 내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손절 몇 개 날라가도 손절의 2배만큼만 수익을 내도 수익이 계속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항상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손절을 한 5%를 잡는단 말이에요. 5%? 손절을 5% 잡았어요. 그러면은 익절을 10% 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대 50으로 갔다 봐요. 내가 반 맞췄다고 생각해서 반 맞췄다고 생각하면도 수익이 납니다. 최소한 반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80% 맞추면 더 좋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홀짝만 해도 반이잖아요. 반은 맞춘다 생각해도 나는 손절 나는 건 5% 잡고 수익 나는 거는 10% 잡고, 손절을 10% 잡았으면 수익은 20% 먹어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 그러니까 20% 갈만한 자리를 찾아야겠죠. 내가 손절 10% 봤다 그러면 수익은 20% 갈만한 그런 종목을 찾아야겠죠. 자리를 찾고. DITI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 더 갈까요? 참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여기까지는 애매해요. 이 봉이 떴긴 떴는데 그렇게 확실한 봉은 그 거래량은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스권 돌파잖아요. 이거는. 그죠? 얘는 박스권 돌파예요. 박스권 돌파. 이 종목이 아침에 제 눈에 보였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DITI도 한 것도, 그죠? 어떻습니까? DITI 오늘 할만했어요? 안 했어요? 전고 넘고 2평 넘고 볼벤 위로 돌파했고, 그래서 DITI를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게 두 번을 미리 들어가요.
이게 꼭지를 2번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밀릴 수도 있겠다. 120평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본절을 걸어놨던데 본절을 치고 날아가더라고요. 아까웠는데 어쨌든 그건 단타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 거고, 스윙이라면 그렇게 대응을 안 하죠. 예, 스윙 종목 내가 들어간다는 생각했으면은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냥 버텨야죠. 예, 저점 깨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예, 그날의 저점 깨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예, 단타는 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지금은 수박 전문가님한테 단타방을 다 넘겨주었는데, 제가 다른 데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다 넘겨드렸는데, 제가 단타방 운영할 때도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줬습니다. 미리미리.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격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순간적으로 가격 말해봤자 회원님들 다 못 따라하니까, 예, 미리미리 정해주는 거지. 그거 어떤 때는 1시간 전에 한 게 나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오전에 정해준 게 오후에 뚫고 가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예, 앞으로도 당분간은 제가 단타방을 해서 조금 몇 개의 종목을 내드릴 건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한번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량이 터질 때 생각해 보면은, 예, 대충은 요렇게 뚫고 갈 때 물량 터져주는 게 많다. 예, 요런 종목들 보시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DRTI를 미리 포트에 담고 있었다 그러면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을 2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볼벤이 여기 있죠. 2평 여기 있죠. 그러면은 예, 여기 뚫고 가면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종목 내가 차트 공부만 했으면은.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한 지점, 전고, 여기가 전고긴 한데 볼벤 근처에 있는 전고도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 볼벤하고 2평하고 전고하고 다 같이 있는 지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잡아보겠다. 예, 잡아보는 거죠. 아침에 여기 게 있을 거니까. 여기서 좀 빨리 이 종목은 오후에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미리 걸어 놓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미리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걸어 놓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아침에 돌파되면 여기 돌파되면은, 예, 6230원 돌파되면은 내가 잡겠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걸어 놓고 나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6230원에서 6240원을 딱 때리는 순간 얘가 플러스 5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로 5틱, 예, 5틱 위에다가 그냥 주문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는 워낙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걸어줘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쭉 잡아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여러 번 설명한 거니까, 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뽑아놓고 아침에 어떻게 걸어놔요? 막 생각하시잖아요. 아침에 바쁜데 이거 어떻게 다 쳐다봐요?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방금님 오늘 저 단타 하는 거 보셨듯이 이거 8080, 예,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는 거예요. 저는 창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띄워놓고 쭉 걸어놓습니다. 종목마다. 예, 얘는 DTNT 이렇게 걸어놓고, 얘 DRTI 걸어놓고, 그죠? 아니면은 눌림, 난 눌림에서 잡겠다. 예, 난 눌림에서 잡겠다. 걸어놓는 거죠. 걸어놓고 딴 종목 보고 있으면 걸렸다고 체결단 소리 나오잖아요. 걸렸구나. 그럼 손절 자리 어디? 아니면 익절 자리 어디? 또 걸어놔요. 예, 이제 걸어놔요. 예. 네, 가면은 여기 치면은 익절하는 거예요. 아래 5호가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치면은. 그럼 익절되죠? 손절 자리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하다가 딱 치면은 또 확 청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급하게 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물론 호가 보고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만, 스윙은 호가 볼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예,
스윙은 호가 볼 필요 없고, 단타야 호가를 좀 봐야 되지만, 스윙 하시는 분들은 호가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미리미리 걸어 놓으시면은 대응이 된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스틸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는 이미 뚫었네요. 그죠? 이렇게 애매하게, 어쨌든 간에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뚫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다가 뚫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뚫었어요. 뚫었으면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많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잡아나가도 되고, 예, 조금 부담된다 그러면 밑에서 잡는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기준은 어디? 예, 이 봉에서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이 봉이 깨지면 안 되겠죠? 예, 물량 쓴 사람들 깨지면은 바보 됩니다. 예, 그러면 다 털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팼다가 밑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지면 안 돼요. 거래량 들어온 거 깨지면은 안 됩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얘는 요봉에서 시작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린 이렇게 봐야죠. 예, 아,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죠? 자, 이렇게 120평 뚫고 올려가다가 눌렸다가 이제 뚫었습니다. 거래량은 많지 않았어요. 뚫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컷은 여기 정도 잡고 들어가 볼만 할 수가 있죠. 근데 운 좋게도 떠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서는 해볼만 쫓아갈만 한데 이봉에서 쫓아가는 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 봉까지는, 이 봉에서까지는 뭐 해볼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는. 근데 이미 이 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예, 손대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볼벤 수렴 구간. 2평 수렴 구간, 볼뱅 2평 가치 수렴 구간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볼벤 수렴 기간. 볼벤이 내려오다가 옆으로 섰습니다. 그럼 얘 뚫고 가면은 해볼만 합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볼벤이 내려올 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볼벤이 내려올 때 뚫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예, 황금님,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량이 어디서 이제 받쳐주냐가 제일 중요해요. 거래량이. 어느 지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건 믿을만 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애매했기 때문에 여기선 들어가기가 애매했던 부분인데, 여기선 이제 거래량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터져졌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봉하고 거래량은 항상 기본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본다 그러면은 지지저항, 추세선, 이평선, 볼린저 밴드를 전 가장 중요시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많은데, 봉 자체도 후행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황금님 감사합니다. 예, 봉 자체도 후행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게 가장 그래도 직설적으로 가장 빠른 거고, 나머지가 다 후행성 지표들이란 건데, 후행성 지표를 보조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조건을 검색식을 많이 넣다 보면은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10개 미만으로 여러분이 추릴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예.
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뭐 대하 TI, 일신석재, 광명정비는 돌파라고 했나? 하여튼 오늘 수익을 몇 개 내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 말고도 스윙 종목도 추릴 수가 있죠. 스윙 종목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조건을 제가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지금 많이 넣지는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남아토건이라든지, 남아토건은 지금 딱 보이잖아요. 2평 있고 전고 있고, 예, 여기 돌파되면 쫓아가 볼만 하네요. 남아토건. 대화유한은 조금 더 움직임을 봐야 되고,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고 돌파됐던 지점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볼만 하긴 했는데, 얘는 한 번 더 눌림이 있고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해 봅니다. 깔끔한 종목은 아니네요. 예, 효성중공업 고점은 여기고요. 그죠? 예, 조금 시간 지나면 볼륨이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돌파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가망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 되어 보입니다. 현재는 박스권 구간에서 놀고 있는 모습. 예, 시장이 좋다 보니까 슬슬 다들 뭐 120평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상선 뚫고 올라와 주었어요. 뚫고 올라와 주었는데, 눌림을 확실하게 줬다가 다시 가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쭉쭉 천천히 슬슬 올라가면은 잡기 참 골치 아프게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네요. 파동을 그려볼까요? 예, 저가는 여기 찍혀 있고요. 그죠? 예, 저가는 여기 찍혀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늘렸다 재차 갈 때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추세선 이런 거는 딱히 그릴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안 보이고요. 파동선에 지지저항선만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래량들도 거의 없네요. 예,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거래량 터진 봉을 왜 바로 쫓아가지 않냐 그러면은 눌림을 특히나 120평 돌파될 때 돌파되는 그 봉 안에서 유리한 가격에서 잡았다 그렇지 않고 종가 부분에서 떠 있을 때 잡는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패턴을 보고 한다. 여기 이제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 물량 들어온 거에서 움직임을 파악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런 이유예요. 한번 들어왔다 그냥 빠져나오면은, 예, 그냥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항상 첫 번째 120평 돌파하는 거는,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하고 관심 종목에 넣고 본다. 그리고 눌림이 확인되고 다시 돌파된다. 눌림 확인 시 저기서 일부 들어가고 보고 돌파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해서 평단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여러분이 상당히 그나마 이제 좀 편하게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제 부산산업 같이 2평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을 여기 돌파될 때 보고 있어서 위 부분에서 잡았다 이거 아니면은 여기서는 잡지 않는다. 항상 똑같은 말씀드리죠. 예. 그리고 바닥 확인하는 방법은 쌍바닥이 필요하다.
이거는 항상 여러분한테 매 강의 시간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똑같은 말 계속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내가 사고 싶다. 하락하는 종목을 하고 싶다. 그죠? 이제 이게 많이 빠졌다. 뭐 뉴스 한창 우리나라 장이 빠질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가, 가격이 싸졌다. 그런데 가격이 싸진 게 어디냐. 그게 확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외봉으로 올라올 때는 안 한다. 외봉으로 올라올 때는 안 한다. 하다가 눌렸다가 재차 가면은 한다. 이거 맨날 하는 말이니까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렇게나 요렇게나 요렇게 패턴이 있는데 요런 패턴, 요 마지막 패턴은 그렇게 뭐 잡기도 힘들고 그렇고 요런 패턴이나 요런 패턴 나와주면은 여러분이 120평 밑에 있어도 한번 해볼만 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런 패턴이 아닌 이상은 120평 밑에서는 하지 마라. 그리고 120평 위에서는 122평 지지되고 다시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가 3파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바닥을 다지고 잘못 그렸다. 자,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서 1파, 2파, 3파입니다. 우리는 여기 아니면은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 요걸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차트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추석 끝나고 여러분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